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경장벽 건설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일 기자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일단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결정이 됐는데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네, 일단 하급심은 국방부의 예산을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급심은 국경 장벽 예산을 국방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자금을 동결해 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나 연방 의회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가운데 13억 7천만 달러만 승인한 바 있어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가 사상 최장기 폐쇄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1심, 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예산 25억 달러를 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뜻은 연방 대법원이 25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에 쓰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에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이제 장벽 건설이 재개되는 게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 모두 66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용 가능한 66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고 이 중 국방부의 마약 차단 예산 2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판결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환영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의 반발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의회와 20개 주가, 20개 주가 예산 전용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반대 의견이 거세지만 장벽 건설은 재개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남아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환경단체의 반발인데요. 네. 장벽이 엄청난 이 생태계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네. 국경 장벽 총 길이는 1954마일, 그러니까 2000여 마일에 달하는데 네. 134종의 파충류, 180여 종의 포유류가 미국과 멕시코 장벽으로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 중 57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어서 환경단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번 소송 자체도 이제 환경단체가 연루가 돼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동안 계속 내세웠던 공약 하나를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경 장벽을 세운다라는 것, 이 자체가 사실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테거든요. 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남미인들의 불법 이민이 계속되고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을 세우려는 이유인데 먼저 미국과 멕시코의 소득차가 7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 차이는 오히려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중남미 지역의 인구 팽창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멕시코는 100년 사이 인구가 5배가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멕시코의 마약 전쟁 때문인데요. 남미 지역에 생산된 마약은 과거 해상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911 테러 이후 해상 루트가 봉쇄가 되면서 멕시코의 육상 루트가 떠올랐고 이 과정에서 멕시코 마약 조직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또 미국으로 와서 갱 조직으로 또 활동을 하다 보니 이를 또 국가 위협으로 보고 장벽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제 갱 조직들이 또 마약을 유통하는 이제 원인이 된다, 이러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장벽을 세우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따라온 아이들,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 추방률이 다카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람들인데요. 네. 무려 7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한인은 만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이들은 추방될 위기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한 그 민주당의 카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조건 등으로 국경장벽 예산을 승인하는 이른바 이민 빅딜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정부 폐쇄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국경장벽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재개되다 보니 사실상 다카 프로그램 유지가 어려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민자 보호를 이 정치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니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제 장벽 건설과 그다음에 이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이제 이민 빅딜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맞교환하는 형태로 추진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그런 빅딜 없이 사실 뭐 예산 전용도 가능하고 국경 장벽 건설도 가능하다.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추방유예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예산 전용을 대법원이 허용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강하게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일단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적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